자, 한 뭐 19경기 뭐 요 정도쯤 되는 것 존김 같은데. 5,000원. 종기님 어서 오세요. 종기님이 후원 이력이 있으신가? 종기님 그 메일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메일 주소 혹시 저한테 알려주신 적 있다 하면은 그 메일 아이디 앞에 몇 글자만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뜨거든요. 저 전번에 한번 날라가가지고 저장이 한번 풀려가지고 몇 분이 날라갔어요. 있으신가요? 그 아이디 앞에 몇 글자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다시 입력해놔야겠네. 종기님 위에 있구나. 내가 확인을 못했구나. 오케이. 자, 오늘 해외 축구는 뭐 주력 시계 올려서요. 근데 올려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A매치 포함해가지고 해외 축구는 9경기 정도 있는데 그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주력 배팅을 할 수 있는 사이즈로 보이고, 일단은 뭐 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이제 일본 대 가나예요. 우리나라와 이제 월드컵 경기를 펼치는 가나와 또 매치업이 이제 일본이 또 가져가게 됐고, 가나 같은 경우 이제 그거죠. 우리나라랑 그 붙기 위해서 일본이랑 한번 붙어보자 한번 이렇게 붙는 겁니다. 기린컵이라고 좀 전에 이제 칠레 대 튀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컵 대회를 여는 거예요. 일본 그쪽에서 칠레 튀니지 승자와 일본 가나 승자가 이제 결승에서, 이게 뭐 준결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별건 아닌데 뭐 지들끼리 그냥 뭐 우리 한번 그래 대회 만들어서 놀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쨌든 일본은 뭐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라과이를 대파했고요. 뭐 브라질 상대로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처참하게 털렸던 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비비는 내용에서의 경기는 보여줬다. 반면에 가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중앙아프리카와의 이제 지난 6월 5일에 매치가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그 네이션스컵 그 예선 그 매치에서도 승리를 따내지 못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가나는 좋지가 못해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토마스 파티가 빠져 있습니다. 가나의 이제 핵심, 중원의 핵심, 아스날에서 뛰는 이제 토마스 파티가 빠져 있고, 뭐 그럼에도 좋은 선수들이 여전히 있긴 해요. 아약스에서 뛰는 쿠더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크리스타 팰리스에서 뛰는 공격적의 아예우, 아니면 이제 마요르카 강등 당했죠? 갑자기 헷갈리네. 시즌 끝나니까 마요르카에서 중원의 핵심이었던 바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만, 가나는 어쨌든 지금 풀 전력도 아니고 사실 가나의 진가는 요런 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예으나 은케티아, 램프티. 기존의 가나 국대는 아니었습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이중국적으로서 가나 대표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나의 진짜 축구는 이 선수들 중에 뭐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고부터 시작이다. 지금 애초에 핵심도 빠져있고 시차 적응 문제,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경기를 뛰고 왔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홈 경기를 뛰고 있고, 뭐 그나마 풀 전력도 아니다. 이런 사이즈에서는 가나가 비빌 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고요. 일본이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잡을 만한 사이즈는 있다. 다만 어쨌든 일본도 뭐 경기를 계속해서 치렀기 때문에 이 경기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뭐 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주전들은 다 최소 1.5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뭐 일본이 뭐 로테이션 조금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가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득점까지 1대0 2대0 정도 사이즈를 봅니다. 괜찮아 보이는 경기고, 두 번째 경기 한국 대 파라과이. 자, 이 경기는 뭐 애국 배팅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기본적으로 뭐 상대가 이제 남미 쪽에서도 한창 좀 처져 있는 파라과이고, 뭐 전력 자체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이 있고요. 다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는 경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번에 칠레 1점 몇 배였어? 그때 8 몇 배였네요. 달달하게 가가지고 푸근하게 먹었잖아요. 이건 아무리 파라과이라고 해도 이거 우리나라 1.5배가 맞나요?
난 진짜 오즈들의 생각을 알다가도 모르겠네. 1.56배? 우리나라가? 제한님 어서오지, 랑키님 어서오세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김영권이 빠져있고 황희찬도 오늘 경기 못 나와요. 정우영까지도 3선에 부상으로 또 못 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파라과이가 더군다나 지난 경기 일본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시차적인 문제도 있고 오자마자 일본에서 경기를 뛰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제 그쪽에 우리 쪽에서 훈련을 하면서 뭐 적응이라던가 몸 상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일본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일단은 경기를 펼치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보다도 더 안 좋아요 지금. 여기에 뭐 만약에 손흥민이나 여러 선수들이 또 출전을 한다면은 체력적인 문제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 배당 메리트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파라과이 감독도 우리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또 출사표를 내던졌고, 그럼에도 이길만은 해요 솔직히. 국뽕 느낌으로 한국 승을 보긴 합니다만, 조금은 축을 잡거나 그러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언더 봅니다. 언더. 기본적으로 국대에서 손흥민이 지난 경기 프리킥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토트넘 할 때 뛰었던 거 보시던 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프리킥골도 마지막에 데드볼 상황이었고, 좀 볼이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손흥민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어요. 결국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일단 황의조가 아마 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활약이 좀 어떤 식으로 뭐 경기를 할지가 좀 의문스럽긴 한데,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다만 저는 배팅하고 싶은 경기는 딱히 아닙니다. 세 번째 경기로 이제 네이션스 리그로 들어와서요. 이거 내가 적어놓질 않았네. 잠시만요. 적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아제르바이잔이 리그 C겠지? 그룹 C고요. 그리고 3조. 현재 아제르가 1무 1패로 이제 승점 1점, 골득실에 밀려서 4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한 조에 4팀씩 들어가 있어요. 슬로바키아도 1승 1패, 승점 3점. 그리고 이제 2위, 약간 자존심이 좀 구겨질 거예요. 뭐 사실 B그룹, 옛날에 A그룹에도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C그룹에 와서도 좀 아쉽다. 지난 경기 뭐 크로아티아 상대로도 홈에서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이나 전체적인 경기력이 많이 처져 있어요. 왜냐면 한물 갔잖아요. 제가 분석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떠오르는 나라들과 한물 간 나라들, 조지아 떠오르고 있다. 또 어디야? 코소보 떠오르고 있다. 다 지금 네이션스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대 파라과이 끝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솔직히 확신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아제르바이잔의 지금 문제는 골 결정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공격에 대한 속도나 이런 것들은 잘 가져가요. 앞선 두 경기를 봤을 때도 왜 이 팀이 무득점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골 결정력이 문제입니다. 안 들어가요. 골 슛을 아무리 많이 때리고 아무리 많은 요스팅을 날려도 골이 안 들어가요. 얘네는 이상하게. 오늘도 과연 그런 문제가 드러날지. 제 생각 이거는 이 두 팀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다득점으로 이어질 만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배당 메리트는 오히려 오버 쪽에 있는데, 오늘도 안 들어가면 당연히 언더의 흐름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배당 대비 메리트적인 부분에서 다득점으로 갈 만한 여지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슬로바키아의 전력적인 우세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찍는다면 뭐 슬로바키아 쪽으로 찍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햄무 가능성 저는 2대1 정도를 보긴 합니다. 뭐 승보다는 그래도 배당 메리트로 그냥 뭐 고배당이나 이런 것 쪽에 오바 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아싸리 패스를 하든가 뭐 햄무 찍거나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은 봅니다. 두 번째 경기로 요거 한번 가볼까요? 몰도바 대 라트비아. 개똥 대 똥끼리 만났고, 요거는 이제 리그 D입니다. 그룹 리그 D. 자꾸 그룹이라 그러는 내가 예전부터 리그인데, 리그 D고 1조.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승점 4점. 그리고 이제 2위 라트비아가 이제 2승이에요. 승점 6점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리그 D
우리나라 K리그 2부 리그보다 못하는 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뭐 분석적으로 뭐 공격력이 뛰어난다 뭐 자지고 할 거 없어요. 뻥 축구를 하고요. 뭐 그냥 적당히 축구를 합니다. 뭐 그 정도 사이즈인데 어쨌든 라트비아의 성향상 사실 다득점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공격 쪽에서의 작업들도 사실 뻥 축구에서 크로스 올리거나 뭐 그런 식의 작업들이 많고 어쨌든 원정 경기에다가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언더의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뭐 사실 승패는 관심이 없고 어디가 이겨도 저는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팀의 어쨌든 라트비아가 원정이고 몰도바가 홈인 상황에서 뭐 배당도 상당히 높잖아요. 전력이 뭐 거의 비슷해요. 승부패가 뭐 흔히 말하는 다 보이는 경기고 쉽게 가자. 우리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봐도 언더가 보이는 경기고 제가 이 두 팀의 경기도 좀 봤어요. 근데 이건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언더. 제가 똥대똥이라고 무작정 언더를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어제 저는 북마케도니아 경기도 오버를 봤고요. 에스토니아 경기도 오버를 봤어요. 네,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똥대똥이라고 무조건 그냥 언더 찍고 보진 않아요. 그냥 분석상으로 사이즈 대충 보고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언더가 좀 유력한 경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로 왜 이게 3으로 들어가 있지? 네 번째 경기 했죠. 다섯 번째 오스트리아 대 프랑스. 드디어 우리 저녁 식사가 왔습니다. 프랑스가 또 밥을 천천히 먹는 나라로 또 유명하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프랑스를 싹 다 걸러왔어요. 덴마크 때도 걸렀고 지난 경기 또 크로아티아전에도 뭐 무승부무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좀 걸렀었는데 배팅을 안 했었죠. 드디어 찍을 만한 사이즈가 왔어요. 제가 그동안 프랑스가 그렇게 강했는데도 한 번도 배팅을 안 했거든요. 위험해 보였고 실제로 다 터졌고 오늘 경기는 프랑스를 갈만해요. 요거 사이즈 자체는 일단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랑닉 감독 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몇번 체제로 갑자기 헷갈리네. 체제 이거 맞죠? 갑자기 한글이 헷갈리네. 어쨌든 랑닉 감독 체제로 전방에서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첫 경기 크로아티아를 무려 3대0으로 원정에서 잡아냈었고 두 번째 경기로도 덴마크 상대로 2대1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박빙의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지금 보여준 압박 수준이나 원래 오스트리아가 사실 완전히 가라앉는 느낌이었거든요. 가라앉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자비처 미드필더 쪽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었고 뭐 라이프치히에서 한창 오래 뛰었던 얘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뭐 알라바도 좀 마탱이 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안 좋은 흐름에서 지난 시즌 어쨌든 자비처 같은 경우 몸 상태가 좀 회복이 됐고 알라바 같은 경우 레알로 넘어가가지고 출전 기회나 이런 것들 동기부여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국가도 전체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핵심 선수들이 그렇게 리그에서 좀 좋은 활약이나 좀 기회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꽤나 괜찮은 경기력이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수비 라인에서의 점검 뭐라고 해야 돼? 조직이 좋지가 않아요. 얘를 썼다가 그러니까 아직도 수비라인 베스트 11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히 매 경기마다 불안 요소를 노출하고 있다. 지난 경기도 사실 크로아티아전에 뭐 한 골 먹었으니까 뭐 먹은 건 먹은 건데 뭐 실점할 만한 사이즈가 충분히 많았어요. 뭐 경기 중간중간에 크로아티아의 찬스가 상당히 많았었고 저는 강하게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님. 그런 사이즈였고 그게 오늘 경기도 사실 조금 유일한 불안 요소라면 불안 요소입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라인업적으로 제가 지난 경기에는 뭐 벤제마 벤치에 앉을 거고 음바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뛸 거고 심지어 저는 교체로도 안 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A매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 중요 그게 없으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1무 1패로 조금 몰린 프랑스고 뭐 벤제마라든가 음바페 아니면은 사이드 쪽에 코만 같은 또 휘저어줄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스트리아도 주전 라인업은 엄청 빵빵 굴리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유지하고서 계속해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 로테이션을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팀 가운데 가장 많은 로테이션이 돌아간 팀이 프랑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오늘이 가장 강한 라인업이 뛸 만한 사이즈다.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서 뭐 캉테도 오늘 경기 선발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사이즈에서는 우리 참을 만큼 참았다.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프랑스 승을 보고요.
오바 2대1 3대1 봅니다. 2대1 3대1 실점의 가능성은 대신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 2대1 3대1 정도로 보고 결국에 화력을 통해서 좀 이기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경기예요. 여섯 번째 덴마크 대 이제 크로아티아인데, 일단은 뭐 덴마크가 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 경기에 있어서 어쨌든 불안한 점은 양 팀 다 뭐 공통적인 해당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덴마크가 저도 지지 않는다고 보긴 하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 이제 핵심 미드필더 쪽에 호이비에르나 에릭센 두 경기 연짝으로 이제 선발로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제 또 크로아티아와의 또 맞대결, 미드필더진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 하더라도 체력적인 부침이 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에릭센은 애초에 체력이 강한 선수가 아니에요. 호이비에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벤치에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둘 다 벤치로 갈 수도 있다.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기어를 전반부터 100%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크로아티아 역시도 물론 모드리치나 뭐 파샬리치 같은, 뭐 레알 마드리드 뛰는 모드리치, 파샬리치는 아탈란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돌아갔습니다만, 인터밀란의 3선의 핵심인 브로조비치나 아니면 첼시에서 뛰는 미드필더 코바시치, 얘는 이제 계속 선발이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양 팀이 어쨌든 미드필더 진영에서의 좀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혹시나 선발로 뛴다 하더라도 체력적인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지금 전체적으로 A매치 내지 네이션스 일정이 빡빡할 때 보여주는 흐름은, 이게 뭐 농구도 아닌데 얘들이 여러분들 가비지 경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전반을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면은 그 전반을 버리고요, 안 돌려도 전반을 버려요. 전반을. 어제 노르웨이 경기가 그랬고요, 그 전에 세르비아 경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90분 내내 잘할 수 없다, 한 타임 그냥 쉬어가고 다음 타임에 힘 좀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뭐 저번에 호주 아람에미리트도 약간 그런 양상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빡빡한 일정에서 A매치가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렇다 하더라도 득점이 안 터지리라는 보장은 없고, 뭐 오버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거는 한 타임 정도 가비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언더 봅니다. 언더. 기본적으로 배당 메리트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어쨌든 덴마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경기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덴마크는 기본적으로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단단한 돌멩이 같은 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 한 번 팍 날렸을 때 그 펀치의 위력이 상당한, 그러니까 찬스 대비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적은 슈팅을 만드는 찬스인데, 그 찬스 안에서는 빅찬스 비율이 높아요. 굳이 EPL로 따지면 약간 브렌트포드 같은 찬스를 만드는 것 대비해서, 참 그러고 보니까 에릭센이 브렌트포드네, 공교롭게도. 어쨌든 뭐 그런 좀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좀 사실 뭐 잘할 때도 있고, 첫 경기는 졸전이었고 두 번째 경기 프랑스전은 잘했습니다만, 뭐 그런 점을 어쨌든 덴마크의 그런 성향을 봐도 제 생각에는 언더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대0 1대1 뭐 요정도 사이즈가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 이제 몇 경기 남았냐, 세 경기 몰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저를 예전에 프랑스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빠진 선수들도 있었고, 지금 실험적인 부분도 많이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두 번 다 걸렀잖아요. 지난 경기 특히나 이제 이거 프랑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무승부 못 보면서. 또 오늘은 갈만합니다. 어쨌든 알바니아, 이스라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안도라, 리텐, 이거는 이거는 막말로 여러분들 지역 있잖아요. 어디 사시는지는 제가 뭐 당연히 모릅니다만, 뭐 어느 지역에 사시든 그냥 그 지역에서 나 축구 좀 찬다 하는 사람 좀 모아놓으면 얘네랑 승부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뭐 거의 일반인 수준보다 조금 더 잘 차는, 뭐 그 정도 느낌으로 공을 차는 애들이에요. 일반인 좀 잘 차는 사람 모아놓으면은 뭐 붙어볼만 하다. 언더 보고요. 언더. 네이션스 리그는 뭐 떨어지고 자시고 뭐 그런 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랑케님 애초에 동기부여도 없는 리그고, 오스트리아한테 지면 프랑스는 이제 뭐 끝나죠. 1위로 못 가니까.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당장의 그 실험적인 그런 거는 이제 뭐 A매치 느낌이요 사실.
선수들이 떨어지고 자시고 신경도 별로 안 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진출 가능성, 뭐 탈락할 가능, 이거 지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 얘기들은. 어쨌든 뭐 언더의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둘이 경차하는 거 보면은 야, 얘네가 어떻게 골을 넣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템 많이 넣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면 한 골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 보이고, 안도라가 한 골 내지 한 두 골, 무득점 가능성도 둘 다 충분히 있고 한 상황에서 오버가 나면 2대1인데 언더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벨라루스 대 카자흐스탄이 지금 2승이에요. 무려 2승을 따내고 있는데, 분석하면서 이거 까먹고 이거 말씀을 안 드렸었네 참. 어쨌든 말씀드리면 이거는 리그 C, 정신 오락가락 하나봐요. 리그 C고 3조, 벨라루스는 1무 1패, 카자흐스탄은 2승 0.6점. 근데 벨라가 정배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아마 2승이네, 잘하네, 못하네, 뭐 카자 프렌 찍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카자흐스탄이 사실 그동안의 경기에 있어서 잘해서 이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카자흐스탄이 야 얘네 어떻게 2승했지? 라고 싶을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수비를 잘했으니까 뭐 2승을 거뒀겠지만, 수비하다 그냥 한 골 넣고, 뭐 전체적인 첫 번째 경기에는 아제르바이잔이나 두 번째 경기 어디였어? 슬로바키아, 뭐 이런 팀들을 상대로 사실 우세적인 경기를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전형적인 뭐 좀 밀리거나, 뭐 물론 슬로바키아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좀 잘하면서 어떻게 뭐 2승을 따냈고 승점 6점을 따냈는데, 오늘 벨라루스 상대로는 제가 볼 때 이거 반반이에요. 오히려 지금 좀 급해진 벨라루스가 조금 더 힘을 쓸 만한 타이밍이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어쨌든 무망캐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사이즈에서 이게 뭐 굳히기 무승부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높아 보여서 일단은 무승부를 보고요. 언더 쪽을 봅니다. 대신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무승부를 보니까 프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더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라트비아나 이거 안도라가 조금 더 언더를 좀 편안하게 찍기는 더 좋아 보인다. 이거 오버가 나도 솔직히 할 말은 없거든요. 2대1 이렇게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경기는 좀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알바니아 대 이스라엘. 알바니아 대 이스라엘이 리그 B입니다. B고 2조. 지우고 갈게요. 알바니아가 1무로 이제 3위 0.1점. 여기가 이제 왜 다른 팀들 두 경기인데 여기는 한 경기만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여기조예요. 러시아는 이제 1년 동안 국제대회 아웃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팀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무. 잠시만요. 이스라엘 2무인데? 1무. 승점 1점. 마찬가지로 이제 2위. 득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즈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전형적으로 이거는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점유율 축구를 지향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홈이나 조금 약체들을 상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팀이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뭐 자비 이런 애들을 필두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수비하다가 역습 한 방 때리는 그런 축구라는데, 일단 자비는 빠져 있고 뭐 그런 사이즈인데, 오늘도 제가 볼 때 알바니아가 점유율 좀 잡고 이스라엘이 이제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역습을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다 라고 뭐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문제는 약간 수비 쪽에서 실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도 여기는 사실 항상 애매모호해요. 상대가 잘 잠그고 상대가 공격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언더가 나오는 팀인데, 제 생각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부분, 그러나 수비는 좀 불안하잖아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이것도 배당 메리트로 오버의 가능성이 뭐 적지 않게 있지 않을까. 배당이 사실 뭐 완전 저배당이긴 해가지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메리트적인 부분에서는 오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는 이스라엘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프렌. 알바니아가 지공에 있어서 어쨌든 장점이 있는 팀이 아니에요. 그걸 추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역습이나 이런 걸 가져감에 있어서 지지하는 사이즈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축구 분석은 끝이죠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뭐 갈만한 거 뭐 2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칠레 비겼어요? 2대0을 제가 봤는데 그걸 비겼다고요? 어쨌든 여기서 끊